안녕하세요, 유풀입니다. 오늘은 한국코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코인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전체 블록체인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1번 코인 기본 분석에 들어가서 전체 코인 순위 한번 보시죠. 20위까지. 자, 1등부터 10위까지 보시면 우선 비트코인이 1위고요. 그 다음 이더리움, XRP, 테더가 이제 4위로 올라왔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이오스, 바이낸스 코인,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 스텔라까지. 가 10위고요. 그 다음에 11위부터 20위까지 한번 보시죠. 트론이 11위고요. 카르다나가 12위, 그 다음에 네오가 13위, 그 다음에 모네로가 14위, 테도스가 15위, 체인링크, 이것도 처음 보는데 저는 생소한데 16위네요. 후오비 토큰 17위입니다. 오, 후오비 토큰이 벌써 시총 17위가 됐어요. 코스모스, 아톰, 그 다음에 네오, 아이오타까지 20위. 항상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한 20위 정도쯤이면 안전하다고 말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있다는 걸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차액 재정거래 한번 보시죠. 차액 재정거래를 기본적으로 3개만 볼게요. 어떤 거냐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그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XRP 3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부터 달러당 환율이 1191원이고요. 그 다음에 USDT당 달러가 1.01달러입니다. 지금 업비트, 빗썸, 코인온, 코빗, 바이낸스, 비트렉스, 폴로니엑스, 비트파이넥스, 힙비트C, 호비 글로벌 이렇게 제가 거래소를 다 연결시켜 놨거든요. 혹시 뭐 더 알고 싶은 거래소가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그 거래소도 더 추가해서 한번 재정거래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Y라고 되어 있는 것은 USDT를 사용하는 거래소입니다. USDT가 테더가 시총 4위까지 올라왔던 건 지금 많은 거래소에서 USDT를 그냥 통화처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이렇게 네 군데에서 USDT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보시면 이제 이게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것은 한국에서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비해서? 바이낸스에 비해서. 이렇게 거의 한 1.71, 빗썸이 1.59, 코인온이 1.67, 코빗이 1.71. 지금 뭐 신혜두뇌님 같은 경우는 뭐 마이너스 2%가 되면 그때 이제 구입을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마이너스 2%까지 상당히 김치 프리미엄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보시면 되고 비트렉스하고 비교하면 1%도 안 돼요. 지금 차이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다음에 폴로니엑스하고도 2%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비트파이넥스하고는 한 1.3% 정도, 힙비트시하고는 1.7, 거의 2%에 근접을 했죠. 그 다음에 호흡의 글로벌도 거의 뭐 1.5 이상이니까 이에 근접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 정도 가지고 뭐 재정거래 할 건덕지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번에는 이더리움에 대해서 알아보죠. 이더리움 가격은 뭐 17만 3천원, 뭐 17만 6천원, 제일 비싼 데가 17만 6천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도 혹시 재정거래가 되는지, 재정거래는 한국 거래소하고 외국 거래소하고 아니면 한국 거래소 간에 그 차익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건데 가능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을 지금 하고 있고요. 바이낸스 보시면 1.5 정도 최고. 그 비트렉스도 지금 뭐 0.5 정도. 폴로니엑스는 좀 많이
비해서 많이 빠졌네요. 1.5 정도. 우리 한국이 더 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에서 코인을 구입하시는 게 싸게 구입하신다는 거고, 한 1.5% 정도. 비트파이넥스도 1.5% 정도 차이가 나고, 히피트시도 1.6. 뭐 이러니까 이 차이 가지고는 재정거래 할 맛이 없는 거죠. 예. 호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1.5, 뭐 1.3, 뭐 1.6, 2.7 이 정도. 자, 마지막으로 XRP에 대해서 알아보죠. XRP에 대해서. 지금 XRP 가격이 259, 257 엄청 많이 떨어져 있죠. 예. 바이낸스하고도 1.3 정도, 비트렉스하고는 0.4, 폴로니엑스하고는 1.18, 별 차이 안 나죠. 비트파이넥스도 1.22, 후오비하고도 1.29. 예, 많이 차이가 안 납니다. 예, XRP 같은 건 재정거래 하기도 좀 그렇죠. 예. 차익거래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 거래 금액 한번 보시죠. 자, 순위별 시가총액 거래 금액 1등부터 한번 보시죠. 1번 1등부터 20등까지 보죠. 1등은 BTC, 2등은 이더, XRP, USDT,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이오스, BNB, 그 다음 BSV, XLM, 트론, 에이다, 레오, XMR, 테조스, 뭐 링크코인, HT, 아톰, 네오, MIOTA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USDT는 여전히 이쪽에 보시면 이게 시총이거든요. 지금 조단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160조 원, 어제보다 좀 더 많이 시총이 늘었어요. 예. 근데 실제로 이제 하루 동안에 거래되는 대금은 얼마 정도? 27조 정도 되는 거죠. USDT는 실제 한 5조 정도 되는데 하루에 거래되는 양은 한 30조 정도 많이 쓰이고 있는 거죠. 예. 라이트코인도 시총이 한 3조? 4조 정도? 근데 거래 금액도 그 정도 되는 거죠. 이걸 보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 제가 더 만들었죠. 급등되는 급등 별로 한번 순위를 매겨봤죠. 급등되는 거. 이건 기본적으로 300개씩 조회를 합니다. 급등되는 거. 그래서 1등부터 300등까지 한번 조사를 해보죠. 보시면 알겠지만 100억이에요. 기본이 100억, 1000억, 조, 5조 5조인데 얘는 이제 30조 정도 거래되는 거죠. 예, 30조 정도. 그래서 거래되는 건 0.19% 정도, 오늘 0.19% 정도 상승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게 거래되는 게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죠. 근데 물론 마이너스 0.36% 떨어졌어요. 가격은. 그 다음에 트론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다음에 ETC, 콘텀, TUSD 달러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뭐 라이트코인도 괜찮고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고, 트론도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고, 이더리움 클래식도 콘텀도 마찬가지로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트론에 대해서 한번 재정거래가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라이트코인하고 트론에 대해서 재정거래가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4, 3 차익거래 트론 TRX 한번 보시죠. 트론 현재 가격은 뭐 17원 정도, 다 균일하게 17원 정도 돼요. 많이 떨어졌죠. 보면 바이낸스도 그렇고 비트렉스도 그렇고 폴로니엑스도 그렇고 뭐 그렇게 특별하게 좋은 건 없네요. 그다음 LTC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재미있는 건 없다. 재미는 없다는 거죠. 뭐 급등되는 것도 없고,
자, 트론 같은 경우에는 트론이란다.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53,000원 정도, 52,000원 정도. 이것도 많이 떨어졌죠. 53,000원 정도. 보시면 재정거래가 할 만큼 그렇게 차이가 나는 금액이 없어요. 그래도 재정거래 하려면 그래도 5%, 최소 5% 정도? 10%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비트렉스가 코빗하고 2.35 정도, 그 다음 폴로니엑스하고 코빗이 3.05. 특징을 보면 코빗의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네요. LTC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코빗에서. 만약 사신다면, 라이트코인을 사신다면 코빗에서 사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보시죠. 코빗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죠. 자, 코빗 한번 들어가 볼까요? 코빗. 실제로 코빗에서 지금 라이트코인을 살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구매가 되는지, 매수가 되는지. 이게 지금 인터넷이 돌고 있는데 아직 데이터를 못 가져오고 있어요. 좀 기다리셔야 돼요. 52,200원 정도고, 여기 보시면 코빗이 52,200원 맞죠? 가격은 정확해요. 그리고 거래량 같은 것도 이게 있죠. 매수도 되는 것 같고 그렇네요. 내가 돈이 없어서 매수 못하는 건데 뭐 매수도 되는 것 같고 가들이 된 것 같지도 않고, 예, 그렇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라이트코인은 코빗에서 구입하는 게 가장 싸게 구입을 할 수 있다. 이 정도? 뭐 이 정도밖에 없네요. 예, 오늘은. 자, 그리고 마지막 공매수에 대해서 알아보죠. 원래 공매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려면 비트파이넥스, 비트맥스, 바이낸스 3개를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프로그램으로 짜놓은 건 비트파이넥스 밖에 없어요. 언젠간 비트맥스하고 바이낸스도 제가 만들 건데 이게 만들기 쉽지는 않아요. 어쨌든 간에 비트파이넥스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먼저 BTC부터 보죠. 비트코인부터. 공매수. 자, 비트코인. 지금 이게 비트파이넥스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전히 81호 공매수가 많습니다. 공매수가 많다는 것은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비트코인 발행량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게 1800만 개거든요. 그 중에서 공매수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이 0.242%, 1%도 안 돼요. 예, 얼마 안 되죠. 금액으로는 억, 10억, 100억, 1000억, 3200억 정도가 롱에 걸려 있고요. 공매수. 그 다음에 3천억 정도 중에서 절반 정도는 돈을 빌려서 롱에 걸고 있는 거고, 숏 같은 경우에는 얼마 없어요. 671억? 예, 이 정도. 그리고 이건 수수료고, 예, 이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걸 한번 볼까요? 5번에서 여기서 이제 오늘 이더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더하고 XRP는 기본으로 한번 보고 시향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87%로 이더리움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네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자,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갈게요. 이런 규모 같은 것들 얼마 되지 않아요. 전체 그 발행량의 0.5% 정도밖에, 1%도 안 돼요. 얘도. XRP. 그 다음에 차익거래 해서 5번, 공매도 해서 XRP에 대해서 알아보죠. XRP는 사람들이 떨어질 걸, 좀 다른 거에 비해서 떨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는 거죠. XRP를 떨어질 걸로 보고 있어요. XRP 지금 이게 억, 10억, 100억, 432만 개, 432억 개가 지금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0.1
0.2 정도가 롱숏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고 롱숏 금액은 별로 크지 않아요. 156억 그 정도. 네. 뭐 별로 도움이 될 건 없네요. 오늘 재밌는 것도 없고. 자, 다른 걸 보시죠. 구글 트렌드 한번 볼까요? 사람들은 얼만큼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고 있는 추세네요. 오르고 있는 추세예요. 지금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어요.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가는 중이에요. 조금 반등을 했죠. 뭐 이거하고 1대1 아주 뭐 매칭이 된다고 할 수 없지만 지금 사람들의 그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더리움에 대해서 알아보죠. 이더에 대해서 알아보고,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이 계속 떨어지다가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관심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태. 자, 그 다음 XRP. XRP는 정말 멋지다. 계속 떨어지고 있죠. 좀 올라가다 하다가 지금 얘도 이제 미적미적 걸리는, XRP는 조금 반응이 미적미적 걸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트렌드가. 트렌드.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조금 XRP는 조금 사람들이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아까 숏 농도 보면 다른 거에 비해서 롱의 비율이 70%밖에 안 된, 70%도 아주 높은 건데, 그렇게 XRP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수치상으로는. 그럼 이오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이오스에 대해서. 7번 이오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이오스도 막 치고 올라가 다시 떨어지는 그런 모양새죠. 트렌드가. 얘도 지금 관심도가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고. 자, 이 정도로 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암호화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본적인 설명은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하기로 했던 한국형 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코인 기본 분석으로 들어가서 먼저 한국 코인 순위 1번 보시죠. 제가 한국 코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딱 명시를 했는데 솔직히 이 중에서 한국 코인이 아닌 애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판단해 주시길 바래요. 자, 원래 1등이 아이콘이었는데 둘이 순위가 바뀌었어요. 엔진 코인이 1등으로 올라갔어요. 62. 그리고 아이콘이 떨어졌어요. 66으로. 아시겠죠? 이게 큰 변화네요. 제가 오늘 할 것은 이 두 개는 했고 팬텀에 대해서 해볼 거거든요. 지금 팬텀의 가격은 14온, 15온 정도쯤 되고요. 총 발행할 수 있는 양은 31억 개로 이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게 18억 개 정도가 거래되고 있고 총 발행된 건 한 20억 개 정도 발행됐죠. 2억 개 정도가 스테이킹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렇습니다. 기본 분석은 이랬고 이제 상세 분석 들어가 보시죠. 2번. 자, 먼저 코인 분석을 한번 해보죠. 아까 팬텀의 그게 뭐였더라? 팬텀의 FTM. 이게 그거죠. FTM. 생각이 안 났어요. FTM. 팬텀 알아보죠. 자, 이름은 팬텀이에요. 그 다음에 심볼은 FTM으로 쓰고 있고 카테고리는 토큰이에요. 토큰이라는 것은 코인 메인 자체 네트워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네트워크 위에서 기생하고 있는 상태죠. 기생이란 말이 좀 어감이 좀 떨어지는데 어쨌든 기생하고 있어요. 어디에 기생하고 있겠어요? 거의 10중 8구
이더리움 위에 올라가 있는 대비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웹사이트는 여기에요. 얘도 한글은 지원하지 않네요. 어쨌든 한번 보죠. 팬텀 새로운 인터넷의 핵심, 분산 네트워크에 대한 최첨단의 빠르고 안전한 합의 알고리즘은 속도하고 관련돼 있어요. 거래 속도, 안정적인 코인을 발행하거나 새로운 스마트 경제를 창출하거나 스마트 시티를 강화하든 팬텀의 모듈식 접근 방식을 통해 완벽한 분산 응용 프로그램 또는 메인넷을 구축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 미래를 염두에 두고 구축. 팬텀은 분산 원장을 위한 가장 강력한 기반을 제공한다. 확장 가능. 우리의 합의 메커니즘인, 이거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합의 알고리즘을 잠깐 보실까요? 이거 카피해 놓을게요. 이게 이렇게 하고, 새로 보는 형태라서 다시 이렇게 따로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어디서? 얘는 지금 토큰이잖아요. FTM, 팬텀, FTM. 여기서 이제 이 합의 알고리즘 쓰는 거죠. 자, 합의 알고리즘에서 가장 느린 게 POW. 어떤 거요? 비트코인, 채굴 방식. 그냥 여기서는 할게요. 그 다음에 빠른 게 뭐예요? 포스 방식. 지금 이더리움이 포스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죠. 포스 방식이 어떤 거예요? 직접 민주주의. 모든 국민이 다 투표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블록체인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노드라고 부르죠. 노드가 뭐예요? 컴퓨터. 그러니까 이더리움 원장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 노드들이 모두 투표를 해야 돼요. 그래서 51%가 합의해주면 그 거래는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거죠. 그래서 POW보다 조금 빨라요. POW가. 근데 POS보다 빠른 게 뭐예요? 디포스. 이건 뭐예요? 간접민주주의. 노드가 1000대가 있어요. 그 중에서 22대한테 권리를 주는 거죠. 네가 분산 원장에 기록할 수 있는 권한을 니한테 줄게. 왜? 1000대가 다 합의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22대, 너희 22대가 합의를 하면 빠르지 않느냐. 그래서 나온 게 디포저예요. 이거 뭐예요? 대표적인 게 이오스. 그래서 이오스는 이더리움보다 훨씬 빠르다. 이오스보다 빠를 수 없다. 그건 디포저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아무리 POS 방식을 사용하는 이상 디포저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이오스보다 빠를 수는 없어요. 절대로. 그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이오스를 뭐라고 불러요? 진정한 블록체인이 아니다. 이건 22개의 회사가 독점한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더리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더리움은 거기에 자유롭게 누구든지 노드가 될 수 있고, 노드가 되면 그 모든 사람들은 다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돈이 많이 있든 아니면 이더리움이 적든. 물론 이더리움도 디포즈 방식을 쓰겠지만 뭐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에 나와 있는 블록체인은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항상 디포즈 방식을 써요. 디포즈 방식을 쓰는데 디포즈 방식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 거예요. BFT, 뭐 스크립트 방식, POA 방식, FBA 방식, 이런 여러 가지 합의 방식이 있는데 얘들은 속도를 빠르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보안의 문제점을 복구하기 위해서 뭐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이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자, 넘어가서, 그래서 이번에는 얘가 어떤 건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얘가 어떤 방식을 쓰고 있는지 저도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진지하게 저도 공부하는 마음으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동기 비잔틴 내결함성 합의 메커니즘은 모든 분산원장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은행급 보안을 제공한다. 비잔틴. 그럼 여기죠. 이게 B가 비잔틴이거든요. 이거 비잔틴. 아시겠죠? 얘를 올려볼까요?
이런 보기 편하죠. 이것도 비잔틴이에요. 얘도 비잔틴. 비잔틴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할 건 아닌데, 근데 악의적인 사용자 있잖아요. 내가 노드에 딱 들어갔는데 얘가 이 노드에 들어올 때 무슨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노드를 신청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가입한 그 블록체인 시스템을 망가뜨리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가 있는데, 그런 사용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제재할 것이냐, 이런 거예요. 그 비잔틴이라는 게. 근데 비잔틴인데 여러 가지인데, 그 사상은 비잔틴인데 이제 거기서 조금씩 알고리즘이 조금씩 틀린 거죠. 예. 근데 지금 우리가 할 얘도 비잔틴 쪽에 포함되는 건데, 얘가 여기에 포함될지는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죠. 여기 보면 스텔라 루메스가 이걸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BFT가 꽤 많이 쓰고 있죠. BFT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제가 좀 정리한 게 있는데 한번 얘기하면, 비잔틴 장애 허용해서 BFT, 리더 노드하고 검증 노드가 있어요. 이것도 간접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리더 노드를 딱 선출을 해놔요. 그러면 그 애들이 블록 생성하고 전파시켜요. 블록 생성은 딱 정해진 몇 개만 해요. 그러면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겠죠. 모든 노드 다 하는 것보다, 합의하는 것보다 딱 선정된 있는 애들만 합의를 하면 되니까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근데 얘들은 이제 리더가 계속 리더를 있으면 얘도 이제 악의적인 노드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니까 얘들은 항상 매 블록 한 블록 생성하면 리더를 계속 바꿔요. 이렇게 해야지만 뭐 이상한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으니까. 그리고 검증 노드들이 리더 노드가 그 블록체인 생성할 때 그게 올바르게 생성되었는지를 검증하는 노드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예. 그래서 BFT 알고리즘은 비잔틴 장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비잔틴 장군 문제는 뭐냐면, 깊게 들어가면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악의적인 노드가 분산 시스템에 참여할 경우 어떻게 이 문제를 수정할 것인가. 그러니까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 애를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 이게 비잔틴 장군, 이런 문제들이죠. 이제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죠. 이 유명한 토큰들 있죠. 네오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진리카도 여기에 속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에 봤던 아이콘도 여기에 속해요. 팬텀 합의는 높은 처리량, 이거 같은 말이니까 넘어갈게요. 팬텀 SDK를 사용하는 제품 및 온장은 양육권이 아닌 교량 및, 이건 뭐 한글이 잘못 번역돼서, 팬텀 SDK는 최대의 네트워크 참여를 위해 온체인 거버넌스와 함께 POS 통해 보호되는 네트워크에 사용되도록 설계되었다. POS가 아니라 디포즈가 되겠죠. 예,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오픈소스, 팬텀 핵심 개발팀이 만든 모든 코드, 연구 및 레포지토리는 공개적으로 동료 검토 및 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대체 불가능한 거래를 위해 오픈마켓과 XAR 네트워크 간의 협업을 지원하는 팬텀. 아프간 보건부가 위조 의약품에 대해 사용하는 팬텀. 위조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팬텀은 뭐다? 보안하고 연결되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드네요. 뭐 제가 공부하고 이거 들어온 거 아니거든요. 지금 하면서 공부하는 거니까. 예. 이 정도로 알아보고, 팬텀은 무엇입니까? 자, 이게 있네요. 팬텀은 일련의 기술 구성 요소로 결합되면 더 큰 응용 프로그램 에코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술 스택을 형성한다. 우리의 초점은, 이게 어떻게 발음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잠시만요. 발음 한번 보고. 발음 한번 보죠. 레게시스? 그냥 레게시스로 할게요. 레게시스 비동기 비잔틴 결함 허용 BFT. BFT의
풀 네임은 BFT, 비잔틴 폴트 톨러런스. 그러니까 비잔틴 실패 허용률 이렇게 하나? 실패 허용. 이게 실패 허용률. 비잔틴이 뭔지 아죠? 악의적인 노드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이 알고리즘이에요. BFTC 그거예요. 악의적인 노드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대체할 것인가. 그게 BFT예요. 및 TX플로우 합의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것이다. BFT는 이게 어싱크로스, 비동기적으로 이걸 하겠다는 거죠. 이전 트랜잭션이 확인되기를 기다리는 대신 트랜잭션이 네트워크에 들어올 때 가능한 빨리 확인됨을 의미한다.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비동기라는 게 이런 거예요. 어떤 애가 내가 온장에다 블록을 생성해서 블록체인에 기록을 하는데 얘가 다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다른 애는 또 다른 블록을 만들어서 똑같은 작업을 하고 동시에 그걸 쓰는 거예요. 동시에.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어떻게 우리가 블록체인 원장에 기입을 하느냐 하면 하나의 그 거래들을 블록체인에 라이트 한 후에 그 다음에 이게 끝나야지만 그 다음 걸 하는데 얘는 어떻게 한다? 얘가 블록체인 장부에 기록도 되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에 다 체크도 되지 않았는데 다른 애는 또 똑같은 그 원장 작업을 하고 있어서 비동기적으로 이렇게 동시에 한다는 거죠. 동시에 멀티적으로. 그래서 속도가 더 빠르다. 이렇게 하면 속도가 더 빠를 수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비동기적으로 해버리면 얼마나 많은 허점이 생기겠어요. 하여튼 그렇다고 하네요. 속도는 빨라질 것 같아요. 이것은 네트워크 속도를 크게 향상시킵니다. 속도는 향상시킬 수 있죠. 이렇게 하면 한 개씩 처리하는 게 아니고 같은 시간에 여러 개를 동시에 처리하는데 속도가 훨씬 더 빠르죠. 이런 개념을 도입을 하면 팬텀 생태계의 사용자는 모든 컴퓨팅 파워와 모든 사용량을 단일 분산 원장에 중앙 집중식으로 배치하는 대신 합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분산 원장을 배치하고 서로 통신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거구나. 얘들은 우리가 지도를 보면 나라가 있잖아요. 국경이 다 있잖아요. 국경이. 그래서 그 국경마다 온장을 다 두는 거예요. 국경마다. 그래서 그 국경마다 그 국경에서는 그 온장에 적고 다른 국경에서는 온장에 하니까 동시에 여러 군데서 온장에 기입을 하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온장이 하나밖에 없어요. 세 개가 하나로 통일된 거예요. 그냥 온장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기록할 때 이게 기록이 완료되지 않으면 다른 작업을 못 하는 거죠. 근데 팬텀은 어떻게 한다? 합의를 여러 나라가 있는 것처럼 하고 각 나라마다 분산 원장을 두고 있고 각 나라별로 거래가 생기면 그 거래는 그 나라에서 처리한다. 이런 개념. 그래서 멀티로 처리한다. 어싱크로. 이런 속도가 빨라지고 문제는 없는 거죠. 원장을 여러 개로 쪼갰으니까. 문제가 없는 건 아니겠죠. 하나로 관리하던 걸 100개로 관리하면 속도는 빨라지겠지만 서로 동기화 맞추는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다른 분산 원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계 대부분의 기업에서 단일 중앙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경우 트랜잭션의 병력 현상이 발생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거 엄청 느리죠. 비트코인과 분산형 스마트 계약 플랫폼의 등장으로 우리는 중앙 집중식 네트워크에서 단일 원장으로 완벽하게 마이그레이션하여 안전하고 보안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업계 전체 요구를 보았다. 이러한 기도와 달리 분산형 네트워크는 여러 노드가 서로 통신함으로써 발생하는 대기 시간으로 인해 중앙 집중식 네트워크보다 응답성이 떨어지고 확장성이 본질적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네이버나 다음보다 속도가 더 떨어진다. 블록체인은 팬텀은 분산형 및 무허가 네트워크의 미래와 분산 원장이 금융, 공급망, 그리고 공유경제. 그러나 우리는 하나의 원장이 반드시 해결책이라고 믿지 않는다. 원장을 여러 개 두겠다는 거죠. 여러 개, 구역별로.
팬텀의 비전은 사용자가 상호 운영 가능한 네트워크 내에서 자신의 분산 옷장을 쉽게 배포하고 조정하여 다른 분산 옷장과 자유롭게 통신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최고의 분산 옷장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최고의 합의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단점이 있어요. 네. 단점이란 건 뭐냐면 여러 가지 분산 옷장이 있는데 한 분산 옷장에서 거래 노동이 기입돼 있어요. 맞죠? 근데 이미 어떤 사용자가 팔았는데 또 다른 구역에 보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해서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온장에 기입되자마자 이걸 다른 온장에 전파를 시켜서 그 내역이 실시간으로 기록이 돼야 돼요. 이게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사용자는 팬텀 SDK에서 이더리움 가상 머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미들웨어와 함께 이게 또 뭐더라 발음이? 레게시스, 어싱크 BFT 및 비잔틴 폴트 톨러런스 및 또한 TX플로우에 의해 구동되는 자체 분산 옷장을 배치할 수 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어떤 건지 아셨을 거니까. 여기는 합의 알고리즘에서 엄청나게 많이 소개를 하고 있네요. 레가시스 BFT는 팬텀의 핵심 비동기 및 리더리스 비잔틴 결합 허용 컨센서스 프로토콜입니다. 리더? 없다. 리더가 없다. 보시면 알겠지만 비잔틴 장의 허용은 리더 노드가 있고 리더가 생성한 블록들을 검증하는 검증 노드로 구분되는데 얘는 어떻게 한다? 리더리스, 리더가 없다. 리더가 없는 비잔틴 결합 허용 컨센서스 프로토콜이다. 소량의 정보가 네트워크 전체에 빠르게 전파되는 가시 프로토콜에 대한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이 기술을 기반으로 배포 및 분산 원장은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보안?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보안이 이런 테크닉에서 최고 수준의 보안이 될 수 있는지는 정말 잘 모르겠어요. 높은 트랜잭션 처리량 및 최종 도달 시간을 제공한다. 시간이 빨라진다는 것에서는 동의해요. 근데 보안에 대해서는 좀 더 공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보안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분산 옷장을 최대한 쉽게 구축할 수 있다. 레가시스 FT를 코스모스 SDK 및 고 이더리움과 같은 기존 코드 베이스에 매우 적합하고 호환되도록 설계되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비동기 및 리더리스 비잔틴 결합 허용 이거다. 이걸 나의 데이터에 기록하고 싶어. 팬텀. 그 다음에 TX플로우 이게 뭔지 보죠. 트랜잭션 응답성을 위한 프로토콜이다. TX플로우. 이것도 좀 기록을 해놓죠. 나중을 위해서 정리를 좀 하는 거죠. 이는 새로운 합의 메커니즘이 아니라 사용자가 트랜잭션을 제출하고 실시간으로 확인을 받는 합의와 동시에 실행되는 프로토콜이다. BFT 생성 블록 및 투표와 같은 정기적인 합의 시스템은 여전히 2차 또는 1차 보안 메커니즘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거래가 포함된 블록 제한 이전에 거래가 충분한 투표를 받지 못할 경우 여전히 추가된다. 이건 넘어갈게요. 이 결합이라는 것은 뭐? 팬텀의 TLDR은 무엇인가? 팬텀은 모든 종류의 분산 옷장 관련 제품을 구축하는 일련의 오픈소스 도구입니다. 팬텀은 이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합의 알고리즘이 자기의 사업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한 거예요. 팬텀. 우리의 초점은 필요에 따라 분산 옷장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모두를 사용할 수 있는 최상의 합의를 구축하는 것이다. 재단은 개발자와 기업이 합의를 바탕으로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자체 모두를 추가하여 합의를 바탕으로 구축하고 자체를 추가하는 제품 커뮤니티 및 기업과 개발자의 생태계를 만들도록 권장한다. 그래서 팬텀은 뭐다? 분산원자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자 조항 팬텀 뉴스죠. 이것도 한번 보시죠. 한번 뭔지. 최근에 새로운 웹사이트를 시작하게 되어 영광스러운 볼까요? 뭔지? 별거 아니구나. 대체 불가능한 거래를 위해 오픈마켓과 XAR 네트워크 간의 협업을 지원한 팬텀. 뭐 이건 저번에 봤던 거고. 예. 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크니컬 문서 보시죠 한번. 테크니컬 문서가 없고 있는데 제가 못 찾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다음 소스 코드는 여기 있어. GitHub에 보시죠. 소스 코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고 레가시스 합의 알고리즘 빈번하게 지금 하고 있죠. 고치고 있죠. 고 이더리움 이더리움 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익스플로러 데스크탑 앱 올렛 모바일 앱도 하고 있고, 뭐 팬텀 파운데이션, 기터브 이런 것도 웹 개발 도구, 상당히 많긴 많은데 뭐라 말할 게 없네요. 예. 트위터 한번 보시죠. 뉴스 팬텀 영어로 맞추고 번역을 해서 보는 거죠. 팬텀 속보 뉴스 최근 아프간 보건부는 팬텀 기술이 건강 부분에 사용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가 이 나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이니셔티브가 시작된 것은 처음이다. 계속 이걸 강구하고 있죠. 팬텀에서. 자, 한국어로 번역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간 보건부가 위조 의약품에 대해 사용하는 팬텀 테크놀로지. 아프간 팬텀은 아프가니스탄 보건부가 다양한 중요한 공중보건 이니셔티브에 팬텀 기술을 사용할 것이라는 커뮤니티와의 공유했다. 이렇게 했고, 보건부 장관, 아프가니스탄 팬텀 공식 대표자. 팬텀 재단은 팬텀 기술의 사용을 채택하기 위해 전 세계 정부와 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뭐 그런 거네요. 예. 우리 웹사이트는 제게는 많은 커뮤니티 회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팬텀 웹사이트 ICO 분석 2019년 12월에 예정된 이벤트 및 중요한 개발 일정에 대한 짧은 목록. 자, 리스트 오브 업커밍 이벤트 you should know about in December.
넘어갈게요. 이거 너무 어렵네요. 이거. 자, 트위터 받고 그 다음에 레딧. 안드로이드 팬텀 상태. 이게 뭐지? 팬텀 상태? 안드레크로네? 스냅 사진. 팬텀은 이건 진짜 발음하기 힘드네. 이거 TX플로어 합의로 된 구현을 완료했다. 둘 다 현재 사용 가능하며 GitHub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레가시스와 TX플로어는 코스모스 SDK에 통합되었다. 팬텀과 관련이 없는 자 네트워크는 팬텀 SDK를 기반으로 구축하고 있다. 팬텀은 레가시스 컨센서스 합의를 활용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제품을 개발하는 데 있다. 뭐 이런 거고. 채팅. 그 다음에 위키백과에서 한번 다시 팬텀에 대해서 알아보죠. 위키백과 있는지. 있네요. 위키백과에. 자, 팬텀 없네. 그럼 이제 해시넷에서 있는 팬텀. 해시넷은 있겠지. 팬텀이. 팬텀 코인 클럽. 팬텀 코인은 팬텀은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 기술을 이용하여 개발한 암호화폐이다. 팬텀은 푸드테크 전문회사인 식신과 한국푸드테크협회가 참여하여 만든 블록체인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이다. 한국 거 맞죠? 대표자는 안병익이다. 2008년 7월 팬텀 코인에 대한 ICO를 진행하여 4천만 달러, 400억 원 투자 자금을 확보했다. 팬텀은 2018년 11월부터 맛집 정보 앱인 식신 앱에서 이벤트 보상으로 팬텀 토큰을 제공하거나 포스뱅크의 포스 기기가 설치된 매장에서 팬텀 코인으로 결제하는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했나? 모르겠네. 처음에는 푸드테크 분야에 집중하다가 이후 의료, 유통,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팬텀은 2019년 3분기 이전에 팬텀의 메인넷인 오페라 체인을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 이더리움 위에서 작동하는데 자기만의 체인을 만들겠다. 오페라 체인. 떨어져 나오겠다는 거죠. 만들어졌나? 오페라 체인은 코어 웨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3개의 레이어를 구성되어 있다. 오페라 체인은 라켓시스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예정이다. 라켓시스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비잔틴 장애 허용을 준수하면서 초당 30만 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하도록 개발할 예정이다. 팬텀은 블록체인 기술 개발뿐 아니라 벤처 캐피탈을 설립하여 스타트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팬텀은 기존 블록체인 기술의 확장성 및 확인 시간 문제를 해결하는 세계 최초의 DAG 기반 스마트 계약 플랫폼이다. 팬텀은 블록을 생성하는 대신 노드들 간의 비동기화 정보 전달 및 확인이 가능한 탈 블록체인 기술인 대그를 통해 블록체인의 확장성 및 느린 트랜잭션 속도를 해결하며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푸드테크 거래에 직접 적용하여 실질적인 3세대 암호화폐 혁신을 이끌고 있다. 팬텀 플랫폼.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것까지 할 필요 없고, 기존 블록 장부 기반의 저장 인플라와는 차별이 된다. 팬텀 플랫폼은 합의를 유지하는 데 라켓시스라는 새로운 프로토콜을 도입했다. 멀티플 레이어. 레이어도 이것까지 할 필요 없는 거고, 프로토콜 DAG 안에는
라케시스 프로토콜은 수많은 일련의 사건들과 열개인데 트랜잭션들을 저장한다. 블록체인과 마찬가지로 오페라 체인은 네트워크 각 노드 참여자들에 의해 저장된다. 각 노드에서의 트랜잭션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인 노드라고 알려진 노드가 모든 노드들이 체인을 검증하는 작업을 한다. 원래 BFT는 뭐예요? 리더 노드하고 검증 노드가 있어요. 근데 얘들은 뭐다? 팬텀은 리더 노드는 없어요. 근데 검증 노드는 있네요. 검증 노드. 체인을 검증한다. 얘들이 또 오페라 체인은 팬텀은 라케시스 컨센스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이는 라케시스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라케시스 대그를 구성하는데 이를 통해 대그 기반 분산 원장 기술을 사용하여 성능과 보안을 크게 향상시켰다. LCA는 이거예요. 라케시스 컨센서스 알고리즘. 기존의 블록체인과 비슷한 수준의 합의를 보장하는 비잔틴 결함 허용 기술이다. 하지만 LCA는 특정 노드 장애로 인한 공격을 막을 뿐만 아니라 초당 최대 30만 개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다.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라케시스 합의 알고리즘. 체인에 블록이 있다면 오페라 체인에는 이벤트 블록이 있다. 이벤트 블록에는 트랜잭션, 스마트 계약, 스토리 및 이전 이벤트 값이 포함된다. 블록하고 거의 똑같잖아요. 이벤트 블록 간의 링크는 대결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벤트는 구조를 조작하는 중앙 권한으로 이전 이벤트 블록에 연결된다.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갈게요.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고, 뭐 대충 이제 이게 합의 알고리즘을 판매한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요점 연결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팬텀은 아쉽게도 제가 가지고 있는 거래소 중에서 유일하게 바이낸스에 상장이 됐어요. 지금 15원 정도고요. 네. 한번 볼까요? 바이낸스에서 여기 있죠. 바이낸스에서 바이낸스 거래 여기 잘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 구글 트렌드 한번 볼까요? 1번 FTM 있을지 모르겠네요. 트렌드가 없네요. 이런 뭐 아직 뭐 상위권이 아닌 애들은 데이터가 별로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차익 재정 거래 이것도 못해요. 왜냐하면 바이낸스만 있거든요. 지금 바이낸스에만. 그러니까 뭐 차익 거래도 없죠. 당연히 없는 거고. 자, 시가총액 4번 보죠. 1번 아까 62등이었거든요. 팬텀 아니었나? 다시 1번 12 아니었나? 12 맞았던 것 같은데? FTX 또 없는데? 다시 볼게요. 99번 1번 FTM. 자, 2번 개별 FTM 몇이었지? 129이었구나. 약간 헷갈렸네. 아이콘하고 아까 그 엔진코인하고 헷갈렸어요. 129등이었구나. 129.
팬텀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억이요. 그래서 지금 275억 정도. 그 다음에 하루 거래되는 양이 뭐 40억 정도. 미미하네요. XMX. 와, 얘 뭐야? 얘 한번 볼까요? 얘는 262억인데 거래되고 있는 거 2,500억. XMX.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뭐지? XMX가? XMX. 자, XMX. XMX 맞잖아. 이거 뭐지? 다시 시가총액 129도. XMX 맞잖아. XMX. 근데 이게 없어? 상세 분석. XMX. 없대. 왜 없는 거지? 거래되고 있는 데가? 어쩔 수 없네. 거래되고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자, 4번 시가총액 보시고, 그 다음에, 급등별할 때 129동. 왜 그때 안 나왔지? XMX가? 엔터. XMX. 있었나? XMX. 아, 여기 있었네. XMX가 132. 거리도 100, 1000. 맞네. 여기서 보니까 이것 때문에 이게 너무 작게 나와서 이걸 못 집었는데, 굉장했던 거네요. 이 차이가. 엄청나게 컸던 거네. 이 차이가. 얘 때문에 이렇게 다, USDT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됐지.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급등이었던 거예요. 급등이었던 거. 그래서 아까 내가 못 잡았던 거고, 이 보시면 알겠지만 4등 랭킹 6위, 랭킹 11위, 거래소 코인 순위에 이 옆에 있는 것들이 그렇다는 거죠. 예. 자, 구글 트렌드 XMS 없을 것 같은데, 얘 같은 거 XMS. 역시 없네요. 데이터가 없어요. 오늘은 팬텀에 대해서 해봤는데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많이 버벅거렸는데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